특히 엄마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협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가 이걸 안 하면 뭘 뺏겠어. 전화, 인터넷 끊어버리겠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단기적인 솔루션이고요. 아이랑 진지한 대화도 한 번 안 해놓고 갑자기 와서 야, 너 상담 가야 돼. 가자 하고 끌고 가면 갈 10대는 10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요새 특히나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베이프라는 식의 그런 형태의 대마초를 피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과일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께서 모르셔요. 그걸 놔둬도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요즘 엄마들이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힘들다고들 하거든요. 이럴 경우 선생님들은 엄마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나요? 뭐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하거든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일단은 저는 당신 탓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긴 해요. 틀리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10대의 아이들은 또 틀려요. 10대는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인 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를 완벽하게 떠나려고 준비를 거의 잘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떠남의 첫 번째 단계는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는 말들이 줄어들고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고 비밀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단절과 거리는 저는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근데 관찰을 잘 해보시면 아이가 뭐 성적이 떨어지고 했다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아이가 그 또래 집단에서 분리가 되고 그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많이 염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대 아이들, 특히 10대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 또래가 전부일 수가 있는데 그 또래에서 그 아이가 섞이지 못하고 뭔가 이른바 요새 얘기한 아싸죠. 아웃사이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고립이 되고 그걸 또 10대인지라 부모에게 얘기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 제가 아주 많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의 사회활동은 어떤지를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또 약물이나 이런데 요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요새 특히나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방에서 대마초를 핀다고 해도 베이프라는 식의 그런 형태의 대마초를 피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과일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께서 모르셔요. 그걸 놔둬도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요새는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 아이와의 소통을 하실 때는 또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하면 아이가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데 그럼요. 그런 경우 어떻게 다가가면 될까요? 참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피력할 때 I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왜 그랬어? 너 왜 담배 펴? 너 왜 대마초 펴? 너 왜 약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성적이 떨어져? 너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랑 대화를 하실 때 나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상담을 데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겠다. 평소에 엄마가 아이랑 진지한 대화도 한번 안 해놓고 갑자기 와서 야, 너 상담 가야 돼. 가자 하고 끌고 가면 갈 10대는 10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누구야?
엄마가 너가 힘들어 보이는 건 알겠는데 엄마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중심이 돼서 얘기를 꺼내보세요. 나는 이래.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되게 행복하고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위주로 나는 이래. 라는 걸 해주시면 그게 절대 이기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아 이렇구나, 상대방이 우리 엄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응할 거예요. 그 소통을 어려워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들. 그럼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소통을 아이들이랑 특히 10대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몇 가지 빼셔야 할 것도 있어요. 특히 엄마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협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가 이걸 안 하면 나는 뭘 뺏겠어. 전화 인터넷 끊어버리겠어. 그런 협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위협이에요. 그의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되게 그리고 뇌물을 먹이려고 하세요.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것도 사실은 되게 단기적인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위협이나 뇌물은 피하실 것. 그리고 또 다른 빼셔야 할 게 이게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것 같은데요.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이랬어, 뭐 친구랑 어땠어, 저땠어, 뭐가 이래. 그러면 부모님들 머릿속엔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하세요. 그럼요.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하고 안전하게 키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좋은 뜻이지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사실 답을 구하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아이가 뭘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나랑 이상하게 연락을 안 해, 문자에 답을 안 해. 그렇게 아이가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엄마는 그냥 공감을 해주시면 돼요. 속상하겠다. 서운하겠다. 속상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굳이 누구야? 얘가 누구야? 걔? 걔네 엄마 뭐 어쩌는데? 야, 걔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 버리면 아이는 내가 하려는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난 그냥 힘들어서 얘기한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뭐가 관심 있어 하는지, 아이가 게임한다고 뭐라 하시지만 마시고 그 게임을 한번 보세요.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하고 아예 모르시면서 무조건 안 돼 하시는 거랑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무슨 음악을 듣는지, 뭘 보는지, 드라마는 뭘 보는지.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상담 자체는 미성년자의 내담자인 경우라도 솔로로 진행을 합니다. 말인즉슨 부모님이 데리고 오셔도 저는 일단 아이가 제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는 혼자 진행을 하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우리 애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알 권리는 있으시지만 저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아이와의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신뢰관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해서 엄마가 너의 부모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엄마하고 이 정도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한테 허락을 다 받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세션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따로 세션을 진행한다든지 그거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합니다.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이 상담만큼은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리드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많은 컨트롤을 주는 게 제가 프랙티스하는 방법이에요. 10대가 되면 이 아이는 존중받기를 원해요. 내 개인적인 생활이 있고요. 내 친구들이 있고요. 내 방이라는 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부모라지만 벌컥벌컥
뭐 똑똑하고 대답도 늦췄고 벌컥 여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너 그 했잖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사생활은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알고 싶으면 물어봐야 하는 거고요. 안 가르쳐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으실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대신 아이가 단절을 한다고 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시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너는 왜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니? 하는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 너무 게임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저희 또 한인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원을 간다든지 과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방과 후에. 그게 끝나는 시점이 거의 저녁이에요. 그러면 와서 저녁을 먹고 이 아이들은 또 아마 숙제를 한다든지 뭔가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게임을 잡는다면, 그리고 그걸 부모가 빼앗는다면, 저는 이 아이는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저희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한두 시간이라도 그냥 드라마라도 보든지 4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4시간이 없어요. 근데 게임을 많이 한다고 어머님들이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언제 노나요? 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놀 시간을 주세요. 요새 아이들은 그러고 놀아요. 그냥 대신 그 게임이 그 아이 학교 가는 것까지 피해를 주고,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발달에 중요한 학교, 그리고 먹는 거, 자는 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면 그건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숙제도 하고요, 뭐 성적도 나름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그런 대면 관계도 하고요. 학교도 잘 가고 하는데 게임을 하면 두세요. 뺏지 마세요.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주로 이제 같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국어에 서툰 한인 2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0대 초반, 이제 한참 이제 사회 초년생들,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아우르는 이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 친구들이 또 미국 주류사회에 나갔을 때, 혹은 나가는 걸 실패했을 때, 실패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나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20대에 생기는 갈등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